바로 가장 가까운 그 현장에서 30년간 일해온 영입인재 16호 이재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도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 한번 풀기 위해서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적었거든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만 먼저 해주시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 제대로 해야겠죠? 관용은 없습니다. 예, 정말 떨리는데요. 관용은 없습니다. 무능정부 이제는 끝장냅시다. 저는 천안의 농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이장을 오래 보신 그 부친 덕에 마을 직원이 동네를 자주 방문하시고 또 마을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행정가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1988년 32회 행정고시로 저는 그 공직에 입문한 뒤에 보령시, 또 고향인 천안시,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 그리고 대전시,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 분권실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차관급인 소총심사위원장까지 30년간 공직에서 소명을 다해온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직 출신 행정가가 무슨 인재영입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가시면 여러분 고운동, 아름동, 또 어진동 이런 아름다운 그 한글 이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발족에 대해 MB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읍명동 명칭을 그 한글로 명명하는 등의 어떤 그 혁신적 접근으로 해서 세종시 출범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 청사관리본부장 시절입니다. 청사본부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의 큰 규모의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이 옥상 정원을 국민에게 개방을 해서 당시에 정말로 뜨거운 그러한 그 관심과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실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한참 전인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한번 전문 개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32년 만인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는 그러한 정책적 역량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방행정 전문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끄러운 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이 1995년 YS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YS정부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1월에 잘 아시는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민자당의 그 독주에 맞서서 당시 평민당 총재이셨던 김대중 총재께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내각제 포기, 그리고 안기부와 보안사의 정치사찰 중단 등을 요구했죠. 이러지 않고서는 이것을 관철할 수 없었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구가 바로 지방자치의 실시였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그러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렇듯이 목숨을 건 투쟁과 그러한 민주화의 어떤 그 산물인 것입니다. 아주 값진 성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현실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과 자치는 어디 가는 데 없습니다. 오로지 수도권과 관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서울 메가시티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인근 자치단체를 편입을 해서
편입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책입니다. 수도권이 11.8%거든요. 거기에 인구 50%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 수도권을 더 키우겠다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책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말 그 몸부림이 가엾기만 합니다. 본래 메가시티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부산, 울산, 경남 소위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그 시작입니다. 주민자치 표준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을 공무원들이 대신하도록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의 그 가치와 그 존재의 의미를 과연 아는 것인지 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어떤 그 간섭, 또 그 간섭과 또 피해의식은 어제물 얘기가 아닙니다. 중앙부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간섭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는 잘 아실 겁니다. 재량권이 제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목적은 떨어지고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그 본질 갈등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아젠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배분 문제, 자원의 배분 문제 이런 그 국가 지방 분권론이라고 하는 시각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 참여, 지역 공동체의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서 행정 수요는 계속 세분화가 됩니다. 행정 사각지대의 우려는 커집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공무원의 조직과 예산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골목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여러분, 그 지역 주민인 것입니다. 골목 현안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전환을 해서 지역 공동체의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행정구역과 또 실제 생활하는 권역이 지금 다른 게 계속 다른 그런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요.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치단체가 주민 총의에 따라서 특색 있게 개성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부합을 하지만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자치는 중앙정치의 독선과 포퓰리즘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방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방을 알고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주민자치권을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